지금 앞에서 워낙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개관한 기간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운영에 작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온라인 쪽은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좀 발표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일단 새로 생긴 천문대니만큼 우리 천문대가 어떤 시설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발자국을 내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고민거리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저희 천문대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천문대 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뭐 유튜브 뭐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말씀드렸듯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제 활용하는 계획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개요입니다. 먼저 밀양시가 어디 있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뭐 은근히 좀 계시기 때문에 일단 밀양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는 이제 경상남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위치에 보면은 1시간 정도 범위 내에 우리 밀양시 인구 자체는 10만으로 좀 많이 부족한 지자체긴 하지만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이렇게 4개 100만이 넘는 도시와 김해, 양산, 경산 같은 이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문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문객 출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된 도시와 이제 밀양까지 합쳐가지고 약 90%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오셨고, 그 외 2시간 정도 범위 내에 진주, 포항, 경주, 구미 같은 역시 중소형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천문대는 작년 5월 21일 날 개관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한 지 약 10개월이 됐습니다. 다만 뭐 10개월을 풀로 운영한 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뭐 반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크기는 본관 기준으로 약 2,9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작년 총 관람객 기준으로는 41,198명, 그러니까 약 42,000명이 왔습니다. 물론 국립과학관 분들이나 이제 다른 기관들에 비하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다른 천문대랑 비교를 할 때 뭐 첫 해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낀 것까지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코로나 치고는 선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문대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 천문대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천문의 전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전시물 갖고 있는 거 보면은 별자리도 갖고 있고 고천문학도 갖고 있고 태양, 뭐 행성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의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이란 특화 주제에 몰빵을 해가지고 전시물 주제와 프로그램이 그걸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지은 천문대니만큼 국내에 좀 없는 선진적인 시스템들을 좀 몇 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국립밀양기상과학관이랑 같은 부지에 있기 때문에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네, 관람객 유치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이제 관측실, 천체토용관,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측실입니다. 주관측실에는 이제 플레인 웨이브의 CDK 700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연구용으로도 사용이 될 만큼 이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설치를 메타스페이스에서 했는데, 거기서 개발한 음성 인식이 이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리로 목소리로 움직이는 망원경은 이제 세계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계 처음으로 사람 목소리로 움직이는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망원경 이름이 이제 별인데, 별이야 금성 보여줘 하면은 알아서 찾아서 금성을 가고, 그 다음에 뭐 손님들한테 인사하면은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돔 개폐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요 기능 자체가 뭐 좋은 걸로는 낮에 사실 관측실 들어가서 손님들한테 뭐 할 수 있는 게 망원경은 더더욱이나 없는데, 어,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낮에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인사하거나, 이제 사람들은 돔 여는 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망원경 보는 것보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좀 임팩트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고, 보조 관측실은 총 5대 망원경이 있습니다. CDK14랑 다카시 150, 룬트 152mm, 그 다음에 C11, 후지논 쌍안경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체토용관 상상입니다. 저희 천체토용관은 14m의 총 장애인 2석 포함해서 99석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토용 시스템은 하이브리드로 가운데 이제 광학식 토용기와 함께 4K 디지털 그 토용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중응답 시스템이란 걸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청중응답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 기준으로는 5개 버튼의 클리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간단한 설문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 뭐 시간이 뭐 하나 정도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느 별자리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중간 과학적인 퀴즈를 던지면서 이번 회차에 들어온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적인 이해 수준 같은 거를 좀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 많을 땐 쓸 수는 없는데 사람이 아주 소수일 때는 어, 그 시뮬레이션 돌려서 뭐 토성골이나 화성 이런 거 이제 날아갔을 때 요거 비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첫 해다 보니까 단순하게 설문과 퀴즈 이상으로 활용하는 범위가 뭐 적진 않은데 요거를 스크립트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또 소소하게는 국내에서 최초로 투영관에 특석을 넣었는데 특석을 두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아로마 발향기 같은 거 설치를 해서 나중에 문화 공연 이런 때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회가 없어서 실제로 활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체험 시설은 말씀드렸듯 저희 주제인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에 특화된 이제 특화된 전시물과 체험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1층에는 주로 이제 상징적인 전시물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뭐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8분의 1 사이즈 모형. 그러니까 현재 GMT 모형 중에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체험 시설은 뭐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미량에 찾아온 외계인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타이탄으로 가가지고 뭐 함께 VR 뭐 싸워주는 VR 게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체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1층에는 한 7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강의식 교육실과 4층에는 이제 공장 및 체험 위주가 가능한 한 3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교육 실험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면은 주간 관람 이제 상설 프로그램이 이제 낮에 오면은 뭐 다른 천문대에서 하듯이 뭐 전심을 보고 저희 VR 체험하고 태양 관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 티켓 끊으신 분들은 천체 토용관 입장이 가능하며 천체 토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립과학관에서 많이 하시듯이 한 15분 정도 별자리 설명하고 25분 정도 영상을 보는 일반 프로그램과 함께 일부 회차의 경우에는 이제 심화 해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영상물 상영 없이 40분간 별자리라든지 저희 뭐 해설자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짠 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주에 관한 해설을 하는 심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간 프로그램에는 이제 천문학 이야기를 포함 뭐 외계행성과 외계 생명이 이제 관련된 주제로 많이 열리게 되는 천문학 강의가 있고 토용관에서 그날 볼 별자리를 미리 본 다음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에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밖 과학교실이라 해서 이번 달부터 사실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지역 아동 센터들 위주로 현재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학적 사고나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종의 어, 교육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공작을 담당하고 옆에 이제 그 기상과학관에서는 뭐 체험이라든지 실험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해서 서로 이제 같이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시전을 작년에 2번 운영을 했고 그 외에 천문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역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만 하고 실천을 하지는 못했는데 천체토용관 소공연이나 아니면 광장에 활용한 공연 이런 것들을 해서 과학과 문화를 융합한 그런 행사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로는 과학의 달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밀양시 천문 동아리를 하나를 조성을 했는데 그 동아리원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8월 달에 하루 정도를 학생들이 아예 천문대를 운영을 하고 저희는 옆에서 기술적인 당연히 이제 토용관에 뭐 어떻게 재생하고 이런 걸 학생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기술적인 거를 서포트만 해주고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날을 하나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외계인의 날이라고 할로윈데이 날, 할로윈데이를 어떻게 보면 모티브로 따가지고 뭐 외계인 쿠키 만들고 분장하고 뭐 미션지 풀고 이런 이제 소규모 축제를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뭐 그 외에는 어, 예, 그 외에는 여기 오타가 좀 났는데 부분 일식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토성과 목성 대접근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인 유튜브 활용 계획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면은 먼저 현재 저희 유튜브를 하는 활용 방식은 먼저 천문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체토연관의 심화 해설이라고 각 해설자마다 40분씩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설자들의 성향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천문대 좀 직원들을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밖 과학교실에 이제 티저 영상, 예를 들어 교육단체 같은 거 볼 때 무슨 무슨 실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뭔가요? 물어볼 때 저희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티저 영상 같은 걸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천문 이벤트들을 중계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유튜브를 이제 계속 활용을 해 나가고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갖고 있는 게, 현재로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구독자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물론 구독자를 늘리기는 해야 하는 게 뭐 당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 그 구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서 조회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건데,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노력을 할 거에 다른 걸 투자하면 뭐 더 많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낮은 인지도와 이제 겹쳐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건데, 홍보 효율이 어떻게 보면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다만, 유튜브로 천문대나 과학관을 홍보하는 게 효율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천문대 기준으로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유튜브로, 그러니까 애들이 봐봐야 솔직하게 말하면은 큰 소용은 없고,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보고 여기 괜찮다 하고 이제 와줘야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과연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주 고객층이 되느냐, 뭐 물론 유튜브는 전연령층이 뭐 보긴 한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취향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가 우리에게 우호적이,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 좀 효율적인 홍보 채널인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립과학관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서 설립한 국립천문대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천문대의 주 목적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밀양에 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뭐 좀 다른 거 더 관광하다가 이제 보내는 그러한 유입 창구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할 때 물론 저희는 다른 공립천문대에 비해서는 인력 현황이나 이런 게 조금은 낮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고민할 인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인력 현황이 뭐 충분하진 않다 보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짠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기존 콘텐츠를 활용을 해야 하는가. 근데 기존 콘텐츠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조금 공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겠지만, 또 너무 많이 열어버리면 아, 볼 거 다 봤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올해 계획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뭐 천문연, 아까 이제 과천과학관 보니까 결국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는 답은 어떻게 보면 천문연상 생중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 과천과학관 발표 보면서 부끄러웠던 게, 우리는 참 그때그때 닥치면은 계획 세워가지고 수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연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립을 안 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저희도 아마 반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은 5월 26일 대기 월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울산에 뛰쳐나가가지고 온라인 생중계 이런 걸 지금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과학적인 실험 영상 같은 것들을 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촬영했는데 업로드는 안 한 거는, 뭐 우리 직원끼리 뭐 통닭 뭐 매운 거랑 안 매운 거 해가지고 뭐 제비뽑기해서 뭐 당첨된 사람 뭐 먹으면서 왜 매운맛을 우리가 느끼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걸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는 뭐 태양빛 모아가지고 삼겹살 굽기라든지 망원경으로, 뭐 그 다음에 옆에 기상과학관에 뭐 지진 뭐 체험하는 그거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과연 지진 강도가 몇일 때 핫팩이 자동으로 터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운영하는 행사 같은 거 홍보하는 채널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면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